자, 2028학년 고교학점제 입시 변화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시면은 그만큼 대학교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부분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현재는 우리 아이들 몇 등급제냐면 9등급제로 아이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등급부터 9등급제. 그래서 1등급 아이가 현재 4%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아이가 현재 11%, 7%부터 11% 요 사이에 지금 학생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몇 등급제로 바뀌냐면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등급제에서 1등급 아이는 전체 10% 아이들이 1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과 전형이 어떻게 이제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할지 이 부분을 진짜 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하시죠? 이거 만일 등급제 5등급으로 바뀌면 어느 정도 등급이 만들어졌을 때 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직 계산 못했고요. 교과전형 있죠. 교과전형 기준으로 어느 정도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1.0이 고교학점제 1.0인데요. 1.0이 나오면은 의대치대, 한의, 약수, 그리고 스카이, 그리고 서강대학교랑 한양대학교. 여기는 1.0이 나와야지 가요. 1.0 나와야지 갑니다. 전체 인원이랑 등급에 대한 그 분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냥 1.0 나와야지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1.2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그러면 어디 넣을 수 있냐면 중앙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는 서류형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만약 성균관대학교가 서류를 안 한다?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2등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건국대학교와 시립대 이화여자대학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등급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홍익대학교를 교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5등급 체제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9등급 라인을 저희가 5등급화 시키면서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2.0에서 2.1등급,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교들, 뭐 가천대나 동덕여대, 서울여대, 상명대학교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과에 대한 기준인데, 제가 그래서 요즘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역으로. 그런데 설명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대학교를 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 기준이고요.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 서류가 포함돼도 1등급이 안 나오면 상위권 대학교를 간다라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 등급 같은 경우는 1.0 아이들이 의치안부터 해갖고 한양대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등급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변별력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면 이 변별력 떨어진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서류의 중요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취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성취도 비율은 현재 저희 컨슈에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성취도 비율을 나와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원 라인이 등급대로 형성됐는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오는 대로 기준만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컨설팅 해야 되는 아이들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몇 개 대학교의 기준선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등급 때 초중반 나와야 돼요. 저것도.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대학교가 발표를 했냐면요. 2028학년 서울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별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뽑을지를 알았거든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겠죠. 고교학점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뿌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서울대학교는요, 교과전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대학교 발표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강화시켜 놓긴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할 때 그 전공학업이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평가하는 그 기준선을 좀 얘네가 마련했다. 그리고 위계를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커졌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변한 게 뭐예요? 전공학업에 대한 더 뚜렷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생겼고 면접에 대한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교과전형이 없기 때문에 2028학년에 아이들을 교과의 저 등급을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서 계산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발표가 나야 되냐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발표가 나야 돼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교과를 단순하게 등급화해서 선발할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1.0 아이가 스카이부터 한양대까지 그냥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교과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 등급에다가 뭘 집어넣을까요? 아마 저 성취도 비율이나 서류를 평가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지금 높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예비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서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이제 고교학점제 방송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 기준을 잘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 잘 분석하면 된다? 여기 상만 잘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자료나 아니면은 궁금한 것들 라이브에서 물어보듯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지금 보시면 QR코드나 링크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네, 소통하면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